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에 대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이 면접 요즘 학생들 수시에 대비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면접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면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의 개념과 그다음에 면접의 구성 방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의 답변 전략이에요. 면접의 답변 전략에는 자, 뭐가 있는지 자, 거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실전 연습할 때 면접 답변 전략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답변 전략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개념이에요. 자, 면접은 선발과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이거든요. 면담의 한 종류인데, 자, 선발과 평가를 선발하고, 자, 여러분들 수시원 썼었죠. 자, 선발과 그 다음에 평가. 어느 대학에 갈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선발과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의 하나라는 거, 자,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면접에서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뭐 학업이나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역량을 확인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직무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직무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면접을 볼 때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면접의 구성 방식은 이건 이론적인 건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면접, 비구조적인 면접, 반구조적인 면접이 있는데 자, 구조적인 면접이란 거는 이게 뭐냐면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자, 사전에 확정된 질문을 가지고 평가의 타당도, 그다음에 면접자의 공정성, 그다음에 면접자가 뭐 신뢰도, 자, 이런 것 등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조화된 질문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자, 비구조적인 면접은 자, 이미 정해진 질문이 없어요. 정해진 질문이 없고 여기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후광 효과. 후광 효과라고 있는데 이 후광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후광 효과가 자,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비구조적인 면접입니다. 자, 후광 효과가 뭘까요?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같은 거, 뭐 그 사람의 뭐 스펙 같은 거, 뭐 학벌 같은 거, 자,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을 미리 짐작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후광 효과.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 같은 거, 자, 그런 것도 후광 효과에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비구조적인 면접에서는 이 후광 효과가 크게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도구로서의 공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구조적인 면접이 있는데 반구조적인 면접은 구조적인 면접과 그다음에 비구조적인 면접을 쉽게 말해서 합친 거예요. 자, 이걸 합쳐가지고 이거를 반구조적인 면접. 그러니까 절충해서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을 절충해서 쓰는 방법이 반구조적인 면접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인 면접, 비구조적인 면접, 반구조적인 면접이 있구나라는 거.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은. 자, 면접의 답변 전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평가, 모의 수행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면접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연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의 답변하는 것 보면 진짜 질이 틀려요. 내용의 질과 태도면 뭐 그런 거 의상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모의 수행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면접 답변 전략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결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정형화된 질문에 이미 정해진 정형화된 질문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차별화돼야 돼요. 뻔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면접을 보면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모든 지원자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하면은 차별되는 점이 없잖아요. 아주 잘하지 않으면 말을 잘하지 않고 목소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개성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만의 답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합한 답변을 해야 된다. 자,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수능 문제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질문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인과관계에 대한 대처 방식, 직무에 관련된 대처 방식,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도 특정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한 질문 물어보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자, 그것도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딜레마성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자, 딜레마성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이거 자신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압박 면접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원자를 궁지에 몰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극난을 극복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파악하는 압박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 면접을 할 때는 여러 명을 앉혀두고 지원자 여러 명을 앉혀두고 공통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차별화된 답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남들과 좀 틀린 개성적인 창의적인 답변을 준비했을 때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의 답변 전략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수행평가를 통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한 만큼 이거는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딜레마성 질문에 답변한 건데 면접자가 한 말이에요. 자, 면접자가 한 말인데 만약 시험 감독 중에 간신히 마음을 잡은 학생이 답안을 밀렸었다고 1분의 추가 시간을 요청했대요. 자, 1분의 추가 시간을 요청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럴 때 지원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시험을 이미 마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바로 빼앗아 점수가 낮게 나오면 다시 낙담하여 방황할 것 같네요. 자, 답안지를 바로 뺏는다면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이 학생이 방황하겠죠. 자, 요럴 때 어떻게 답변할 건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자, 여기에서는 면접관이 면접자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딜레마성 질문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딜레마 이게 사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딜레마가 무슨 말이죠? 자, 딜레마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곤란한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면접 보는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답변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면접자의 질문에 담긴 도덕적
가치가 두 가지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면접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면접자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두 가지 가치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공정성 측면. 첫 번째 공정성 측면이고, 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측면입니다. 자,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인데, 자, 1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이게 학생이 밀렸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답안을 밀렸었으니까 1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이럴 때 1분의 시간을 더 주기는 좀 곤란하죠. 다른 학생들은 걷는데 한 학생한테만 1분을 준다는 거는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답안지를 바로 뺏어서 점수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거두면은 답안지를 바로 걷었을 때 점수 추가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답안지를 걷었을 때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면접관이 이 면접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면접 답변 전략 첫 번째 딜레마성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지원자가 실제 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원자가 답을 했냐면, 자, 우선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답안지를 수거합니다. 수거 후에 채점 결과를 알려주고 답안을 밀려 쓰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따로 격려하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고, 그 다음에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답안지를 수거하겠다. 답변 잘한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측면 모두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모두 들어있죠. 공정성 측면, 타인에 대한 배려 측면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얘기를 잘 했는데, 우리가 근데 이게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보통 한 30초 정도 답변하면 좋은데 30초에서 2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2분 이상 답변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을 묻는 질문 답변 전략.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 많이 물어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실제 면접을 보러 가면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 지원자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자, 장단점을 묻는 질문은 지원자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자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자기가 단점이 있다면 자,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 자, 요거 장단점을 묻는 질문 답변 전략. 첫 번째는 지원자의 장점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묻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면접 보러 가면은 어떤 직종이든지 면접을 보러 가면은 자, 이런 거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실제 구체적인 예문인데 한번 볼게요. 지원자, 저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에 대한 장점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를 못한대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 못하는 게 이 사람의 단점이에요.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맡은 일에 집중해서 하나씩 완성도 높게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성과가 높은 편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장점과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참 잘했죠. 그렇죠? 자, 단점 하나만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장점과 엮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 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지켜봐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지원자는 답변을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이에요. 단점을 언급할 때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단점을 언급할 때는 단점만 독립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단점을 장점의 맥락에서 포함해서 다뤄야 돼요. 단점을 장점의 맥락에서 포함해서 다룬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단점만 하나만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요. 자, 요거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 말하는 거 질문할 때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면접의 개념, 면접의 구성 방식, 그 다음에 면접의 답변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의 답변 전략이에요. 이거는 면접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전 모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면접 볼 때 아까 말했지만 자신의 단점만을 단점 하나만을 부각해서 말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면접에 대한 답변 시간은 보통 30초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2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접 볼 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의상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헤어는 어떻게 하고 갈 건지 자, 그런 거 미리미리 정해놓고 면접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면접 볼 때 입을 옷을 먼저 입고 면접을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